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와의 사랑 이야기를 마구 자랑하고 싶은 남성 청취자입니다. 한창 연애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자랑도 하고 싶고 주위의 인정도 받고 싶은 기분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랍니다. 저의 여친은 직장인이고 26살입니다. 저와는 헬스를 하다가 만난 사이지요. 우리는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또래 모임으로 친해져서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랑은 몇 살 차이도 안 나고 해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만나면 항상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성격이 쾌활해서 주위 사람들 틈에서는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기에 저는 여친 덕분에 덩달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도 너무 기쁘답니다. 저의 여친의 집안은 조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부터 이미 다들 성격이 낙천적이시고 자녀들을 방목하듯 키우셨기에 식구들 전체가 다들 밝고 명랑해서 집안에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여친 집에 놀러가면 항상 기분이 밝아져서 얼른 이 집의 구성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만 간절하게 들었답니다. 여친의 형제는 그녀까지 해서 모두 셋이고 가족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까지 해서 전부 7명입니다. 한 집에 대식구가 다 같이 살고 있으니 그녀의 어머니는 늘 주방에서 음식하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가족들이 많다 보니 집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로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있지요. 그런 한편으로 혹여나 복잡한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서로 다독이며 해결하다 보니 금방 해결이 되기에 그녀는 지금껏 살면서 하루 이상 고민을 지속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서로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하다 싶으면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위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애써 웃음을 만들어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 집에 발을 들이고서는 주말이면 항상 같이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놀기도 하면서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꽤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유달리 아끼시는 장롱에 흠집을 내고 말았거든요. 그 장롱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할머니께서 시집 오실 때 해오신 것인데 명장이 만든 아주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할머니만의 인생 사연이 깃들어 있기에 애지중지하시는 아주 귀한 물건이었고요. 이사할 때도 그 장롱만큼은 할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계신 상황에서 모포로 둘둘 감은 상태로 이동을 할 정도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물건인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떡하니 장롱에 커다랗게 흠집을 내고 말았으니 그녀와 나머지 가족들은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로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더니 할머니가 때마침 할아버지와 온천 여행을 가신 상황이라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겠다 하면서 그나마 잠시 마음을 놓고는 다 같이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그리고는 장롱에 난 흠집이 측면에 있으니 가구 배치를 조금 바꿔보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벽 쪽으로 그 흠집이 가도록 자리 이동을 하면 자연히 몇 년은 들킬 시간을 벌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 이유였고 더구나 앞으로 그 집에서 이사할 일은 그다지 없을 듯하니 할머니 살아계신 동안은 절대 그 흠집을 들킬 일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었죠. 다들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조심스레 장롱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이상의 흠집은 절대 내서는 안 되기에 모포를 덮어서는 아주 조심하면서 세심하게 자리를 옮겼지요. 그리고 문제의 그 흠집이 벽 쪽으로 가도록 장롱을 그쪽에 바짝 붙이고는 태연히 그 부근의 가구들도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행에서 돌아오셨다는 연락을 듣고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두 분이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인사도 드릴 겸 좋아하시는 과자와 과일을 사들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장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고 오히려 쓰기 편하게 옮겨줘서 아주 고맙다며 우리들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나마 아주 다행이다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가져간 과자를 접시에 담고 과일을 손수 깎아서 포크로 집어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 손녀랑 어서 결혼해야지 하시면서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뭔가 일이 아주 잘 되어간다 싶어서 너무 기뻤고 이대로 할머니의 신임을 듬뿍 받아서 얼른 결혼하고 혹여나 장롱에 흠집을 만든 범인이 저라는 것이 밝혀지더라도 그저 애교로서 매나 한 대 맞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드렸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제가 집에 오면 전보다 아주 더 잘 해주셨고 저도 덩달아서 신이 나서 할머니를 더 챙겨드리고 집에 들르지 못할 때는 수시로 안부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여친은 그나마 장롱 사건으로 제가 그 집의 구성원으로 더 가깝게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하면서 안심을 했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날의 해프닝이 가족으로서의 끈을 더 단단히 묶어주었다 싶었던지 이후로는 제게 더 각별히 대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여친과 점점 사이가 좋아져가고 남편이라도 되는 듯이 더 성심성의껏 그녀와 그녀의 집안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어서 그녀의 어머니가 그 많은 식구들이 먹을 김장을 하느라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른 달려가서 채칼로 무채를 썰고 배추를 절이고 양념도 같이 버무려 드렸습니다. 제가 자취 경험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동안 김치는 전부 사 먹었는데 그때 경험으로 어머니께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어 귀여움도 더 듬뿍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께서 수석을 모으시는 취미가 있으셔서 그 많은 수석들을 보관하려고 창고에 별도로 선반을 짜서 수석이 줄줄이 전시돼 있는 것을 알고는 제가 때때로 창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수석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하느라 그간에는 힘드셨다면서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더군요. 그리고 처남과 처제 될 그녀의 동생들에게도 항상 신경을 쓰면서 그들의 관심사에 동참하고 지냈고 특히나 그 나이대에는 용돈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떠올리고는 용돈도 나름으로 신경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와 제가 가끔씩 작은 말다툼이 있어서 분위기가 어색한 상황이 와도 처제와 처남이 다 해결해 주었으니 저한테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게 된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처갓집으로 주말마다 갑니다. 가서 식구들과 어울리고 곧 다가올 결혼식 준비 이야기도 나눕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장모님이 제 도시락을 챙겨서 오전 일찍 그녀가 자전거로 운동 겸 해서 저에게 갖다 주면 저는 그것을 들고 출근합니다. 집에 딸린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는 그녀는 오후에 수업이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남기에 그동안은 집안일을 이리저리 거듭니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이 듬뿍 담긴 문자도 보내고 오늘은 저녁에 갈비를 엄청 많이 구울 거니까 퇴근길에 먹고 가라고도 하지요. 한 동네에 살면서 헬스를 하다가 그녀를 만났는데 이후로는 연인이 되어서 그녀의 식구들과도 정을 쌓고 결국은 그 집의 사위가 되어가는 이 과정의 즐거움이 요즘에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하네요.